1교시에서도 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구글하고 아마존에서도 요 헬스케어 산업의 이제 그 비즈니스적 모델을 가지고 진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구글이나 아마존의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를 보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미래에 어떠한 산업이 활성화될 것인가를 여러분 예측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페이스북은 이제 후발주자로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지금 이제 경영진이 바뀌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를 이제 하고 있죠. 특히 이제 구글에서 지금 보면 4가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크게는 3가지인데 어쨌든 4가지 사업 영역을 이제 새로 진입을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유전자와 질병 연구, 칼리코라는 거하고 아비에라는 회사랑 이제 제휴를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유전자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노화 방지, 그다음에 질병 치료 뭐 이런 거 하는 거고, 또는 의학회사랑 손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유전자 데이터 분석 가지고 15억 달러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1교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령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구글에서도 비즈니스 모델로 적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체적으로는 의료 쪽에 이제 회사가 이제 어떤 노하우가 없으니까 유명한 회사들과 제휴를 해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 디바이스인데요. 뭐 컨택트 렌즈와 혈당 모니터 디바이스, 이건 이제 디바이스 제조와 관련된 거죠. 수면 추적 장치, 1교시 때 봤었던 LED 인디케이터와 같은 거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개척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요거는 이제 베릴리사랑 이제 그 같이 하려고 하는 거고, 클라우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구글 클라우드 헬스케어용으로 별도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그 EHR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처럼 기관에서 그 헬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접근해서 고객의 이게 이제 전자 의무 기록이라고 해요. 일렉트로닉 헬스 레코드. 그 진료의 그 어떠한 그 관련된 데이터 분석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이제 그 거래를 하는 형태로 그 요 2가지가 디바이스의 제조 산업하고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죠. BM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비즈니스 모델, 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참여자들이 들어오고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어떻게 유통을 시켜서 어떻게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에 어떻게 소비자한테 가고 뭐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구글에서 지금 정리를 요 2가지가 스마트 디바이스하고 구글 클라우드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그 인사이트. 인사이트라는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째가 인공지능 기업이 있죠. 구글에서 인수한 딥마인드. 딥마인드 헬스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의료 데이터, 이거 이제 영국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NHS라는 기관하고. 그래서 그 의료진의 즉각 알리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 영상을 가지고 다양한 질병, 그 눈 질환뿐만 아니라 눈만 가지고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건강검진 같이 힘든 그런 거 안 해도 기본적인 사전 진단이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임상보조 지원에 관한 비즈니스 모델. 요것도 또 새로운 분야로 이제 구글에서 활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여전히 보면 이제 유전자 연구, 디바이스 연구, 클라우드, AI, 이제 여기서 4가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구글에서 의료와 관련된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그
그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구나. 요거에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중국에서 알리페이라는 그 기업인데요. 사실 이제 모바일 중개업자 플랫폼 뭐 개발하는 업자인데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요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QR코드 같은 걸로 피처 하스피탈이라는 앱을 수행을 하면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가 이제 그 자기한테 맞는지 하고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을 하고 가서 결제하고 뭐 진료 결과서 확인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격 의료 산업도 이제 진출해 가지고 그 원격에서 병원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의사의 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이제 그 약을 받은 뭐 이러한 것들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중국의 알리페이라는 회사가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이제 그 자료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 몸 안에 다양한 어떤 그 센서를 삽입을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질병을 진단하고 미리 예방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센서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뉴스인데 그 어떤 사람의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보고 그 스트레스로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이제 여기 보면 의료학적으로 보면 코티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 머리, 그 다음에 심혈관, 위, 그다음에 췌장, 뭐 장, 뭐 이런 다양한 이제 기관의 기계에다가 그 센서를 넣어서 미리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뭐 이렇게 활용적인 측면은 지금 아직 좀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우리나라 저희 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8가지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가 많아지면서 치매 환자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영화에 나왔었던 한 장면이죠. 그 AI 관련된 그 앱하고 에 대한 뭐 영화죠. 그래서 이 사용자가 이제 그 행동 교정을 좀 필요로 하는 걸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안경, 그 웨어러블 HMD 장비, 그 다음에 이제 슈트, 그 다음에 모션 센서, 그 다음에 슈트형 근력 증강죠. 이제 그 보조 로봇 그 관련돼서 작업할 때.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돼서 저희 나라에서 이렇게 그 개발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 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그 주로 그 재활, 그 환자의 어떤 그 진료 후에 서비스 또는 고령화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에 관련돼서 뭐 커뮤니케이션 로봇을 만들어 보겠다. 배설 보조, 식사 보조, 이동 지원 기구, 뭐 운동, 커뮤니케이션 로봇, 그다음에 뭐 밖에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 목욕 보조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침대 환자 침대에서 이동하는 거, 그다음에 목욕 예방하고 자세 변환하는 거, 뭐 모니터링 하는 거, 인디케이팅 하는 거, 뭐 그 다양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돌봄 로봇이라고 하는 큰 그 그룹 안에서 새로운 디바이스라든지 장비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재활과 관련된 그 기능을 좀 그 효율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한 그 그림입니다. 국립재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관련된 것들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시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산업, 그러니까 스마트 헬스케어, 즉 이제 이 책에서 고려하고 있는 헬스케어에 관련된 그 관련 어떠한 객체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보면 디바이스 만드는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업체, 그 다음에 서비스 관점에서, 그러니까 위에는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밑에 좀 이제, 물론 이제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걸 이제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업체. 그다음에 이제 병원 약국이 대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요자나 일반 의료진단테 이런 걸 가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고, 이거 관련돼서 정부라든지 보험회사, 투자자, 그리고 업체를 투자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들도 당연히 서로 연관이 돼 있어서 헬스케어 산업의 어떤 그 플레이어 관련돼 있는 기관 산업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가치 사슬을 만들어내는 그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관련된 산업을 만들고 구성을 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헬스케어 산업에서 이런 새로운 어떤 플레이어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업체가 되겠죠. 이런 거가 이제 고령화가 되고 어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관련된 일들을 이제 보조해주는 뭐 기기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인프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떤 새로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한 방법들, 뭐 사람들의 요거에 가입한 이제 사람들이 뭐 앱이 됐든 이게 뭐 새로운 어떤 다른 어떠한 디바이스 형태로 제공을 하든지 간에 나의 일상적인 활동을 기록을 해주면서 오늘의 운동량을 또 관리를 해주고 또 먹는 음식을 이제 보고 식단도 관리를 해주는 여러분들의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관리를 해주는 플랫폼을 가지고 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병원이나 약국은 지금 다 있는 거고 인프라도 뭐 있는 거, 소프트웨어도 뭐 이제 다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작용한 소프트웨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겠죠. 기기 만드는 업체들 지금 이제 많잖아요. 그렇죠? 병원과 관련된 거, 뭐 측정과 관련된 거, 뭐 이런 업체들을 활용을 한 새로운 업체가 생겨날 것이다. 아니면 뭐 통신업체가 이걸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모바일 앱을 만드는 업체가 또 이걸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예측을 이제 요 그림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영역에 창업할 만한 영역을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새로운 업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요거는 기기와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예측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 나라별로 좀 보면 좀 헬스케어 정책이 좀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유럽이나 일본은 좀 비슷하게 가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DNA나 뭐 유전자 뭐 이런 쪽에 프로젝트를 좀 비슷하게 하고 있고 미국은 의료산업 정밀 의료기기 브레인 BR 인공지능 앤 이니셔티브라는 게 브레인 이제 인공지능 이니시에이티브. 그래서 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뇌에 관련된 거죠. 뇌와 관련된 연구가 미국에서 주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유럽이나 일본은 이제 요 게놈이라고 하는 게 DNA 구조, 유전체 가지고 분석을 하는 미래 의약품을 만들어서 하겠다. 뭐 일본은 또 로봇 산업에 있어서는 앞서가니까 노인을 케어해주는 로봇 이런 게 또 관련돼서 많이 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유럽에서도 이제 의료 정보와 관련된 기술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를 보면 이제 아직 좀 초보적인 단계에서 로드맵을 이제 지금 만들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지금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요번에 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이제 정부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바이러스 연구소라든지 이걸 좀 만들려고 하고는 있지만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보건의료 기술의 융합 분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지금 대두가 돼서
저희 나라도 지금 이걸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중요한 연구가 요 게놈이라는 이제 그 프로젝트와 뇌와 관련된 그 연구가 외국에서도 보면 중요하게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 분야가 사람들의 시각, 언어, 판단, 분류, 요약, 공간적 지능 이런 분야에 적응이 돼요. 뭐 다양하죠. 활용되는 게. 그래서 그 실제적인 어떠한 임상시험, 진료보조 시스템, 그다음에 뭐 정밀의료 시스템, 판독 보조하는 거, 그다음에 수술실 병원 운영, 로봇 수술, 뭐 이런 데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뭐 좀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실제적으로 보면 요 보조하는 건 실제로 상업용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 IBM 왓슨이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도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의사들이 판단하는 것과 보조적으로 지금 쓰고 있고, 지금 그 유전자 분석이 중요해졌죠. 이 바이러스를 그 어떤 항체를 생성해주는 백신 개발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기술이 적용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임상시험을 하는데도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법들이 사용이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알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어떤 새로운 플레이어 개념을 요 그림에서 요약을 해봤는데요. 그 이제 지금 위에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보면 그 어떤 의료라는 가치가 이렇게 생성되고 어쨌든 이제 의료기관에서 수익을 하잖아요. 수익 모델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어떠한 그 일반 의약품적인 어떠한 구매, 의료기기 이것도 관련이 돼 있지만 의료기관에서 1차, 2차 의료기관이 있죠. 지방 뭐 그 가까이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립대병원, 메이저 병원, 상급 종합병원 뭐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내고 계시는 건강보험, 그다음에 그 회사에도 내고 있는 법정 본인 부담금, 그다음에 이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보험, 뭐 이게 이제 다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환자와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가치, 이게 밸류 체인이라 그래요. 가치. 현금의 흐름이 이제 예측이 되죠. 어떤 또 서비스의 흐름이 예측이 되고. 근데 그런 거인데 이게 전형적인 지금의 모습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밑에 있는 보완적 가치 사슬이 이렇게 생겨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 IT 솔루션, 그다음에 게놈 이제 유전체 분석, 웨어러블 디바이스, 건강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그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이렇게 생겨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까 대표적으로 그 건강관리 서비스와 관련된 창업 회사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 그래서 그 DTC라고 하는 게 소비자와 관련돼 있는 시장이죠.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거고 병원과 관련 없는 그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 병원에서는 보면 그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병원에서 그거 하기 힘들잖아요. 좀 의사들이 이거나 어떻게 하겠어요. 간호원들이.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 업체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병원이랑 전략적 제휴를 맺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구글이잖아요. 구글에서 그 어떠한 지금 다양한 앞에서는 이제 제약회사라든지 뭐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 그 다양한 서비스 회사랑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IT 솔루션들이 당연히 병원에도 이제 납품이 되고, 이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요구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그래서 그거 이제 고도화가 되는 거죠. 솔루션들이.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유전체 분석 병원에서 의사들이 데이터 분석하는 도구들을 또 요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련된 디바이스들을 또 병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재활 치료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요 새로운 요 가치 사슬, 요 회색으로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회색으로.
그래서 이게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관에서의 가치가 생겨나는 영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돼요. 요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요 영역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좀 일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렇죠? 이제 의과대 학생들하고는 좀 다른 분야죠. 어떻게 보면 제약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분야가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이제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유전체 분석팀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도 하고 소프트웨어도 설계를 하고 뭐 이런 디바이스 만드는 데도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는 시각을 여러분들이 좀 넓혀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그림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구글에서 들어가 있는 영역을 말씀을 드렸고, 이건 아마존에서 이제 그 5개 영역이에요. 의료 분야와 관련돼서. 근데 아마존도 이제 상당히 많은 영역에 지금 사업 진출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고 확인하고 계시죠. 물류 유통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는 기본이고, 뭐 드론을 띄워서 하는 거라든지, 무인 문구적, 무인 서적, 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전 세계 물류 유통의 핵심적인 어떤 선두주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의료 분야에 먹을 게 있다. 이분들이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 클라우드 산업, 아까 구글 클라우드처럼, 메디케어 라이프 매니저, 이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하스피털 유통 산업, 이게 보면 이제 의약품 제조 유통에 또 클리닉 인스토어 가게, 무인 가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의료용품 파는데. 그 다음에 퍼스널 어시스턴트, 알렉사라는 게 AI 비서죠. 아마존의 대표적인. 그걸 또 이용해서 보조 장비. 앞에서 쭉 설명해 있었던 꼭지들 중에 아마존에서 요 5개 영역을 선정을 한 거예요. 이게 또 이제 엄청난 어떤 앞으로 미래의 파급 효과를 유도하는, 가져다 주는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관련되어 있는 그 AWS 아마존 웹 서비스죠. 얘네들이 갖고 있는 클라우드는. 그걸 가지고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메디컬 라이프 매니저는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프레시라는 회사랑 연계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구글처럼. 서플라이는 또 인수라는 기업이 있죠. 홀푸드 마켓, 의료약품 쪽 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가게는 여러분들 B2B의 그 물품 공급 쪽을 하겠다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소매가 아니라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는 알렉사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병원 예약, 그 다음에 노인들의 그 의료 데이터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료약품 처방을 하는 걸 직접 배송을 해준다든지 자기네들 유통만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교시하고 2교시 그 의료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구글이나 아마존에서도 뛰어드는 영역, 그 다음에 저희 나라에서 하고 있는 영역,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중국에서 알리페이라고 하는 업체, 그 다음에 이제 일본과 유럽은 이제 그 어떤 DNA 프로젝트 하고 있고, 미국은 어떤 뇌와 관련된 연구를 지금, 다른 것도 하고 있지만, 메인적으로, 주도적으로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까 그 어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치 사슬적 개념에서의 새로운 의료산업의 영역은 뭐가 될 것인가? 현재까지의 전통적인 의료기관하고 정부가 관여하는 의료보험하고 의약품과 관련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만드는 업체 외에 새로운 건강관리 보조 서비스들이 생겨날 것이며, 고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플랫폼 그 활용 업체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5, 6년 안에 이제 조만간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어떤 의료 분야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하면 그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의료 분야에서도
어떤 새로운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료 관련되어 있는 업체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여기서 쓰는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용어를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좀 학습을 하고 책에서도 몇 가지 용어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요약해서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